그 힘은요,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게 제 직업이고요.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너무 멋없는 대답인데요. 근데 실질적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무슨 어디 힘이 있습니다가 없고요. 생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밥벌이의 준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람들과 섞이는 능력인 것 같아요. 말이 어려운데요. 제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제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고 그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저도 웬만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훌륭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최대치를 뽑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성공하진 않지만 그 노력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그녀의 자전거가 그거 쓸 때 스텝과 생각의 에너지다 쓸 때 스텝과 진심이 지는다 쓸 때 스텝이 다 다른데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해서 이제 설득력 있는 걸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저 포커스를 주고 있고요. 네. 그게 좀 이유가 되지 않나 싶고요. 정리하면 두 개겠네요. 제가 읽어왔던 것들, 제가 봐왔던 것들, 제가 느껴왔던 것들, 제 안에서 나오는 거.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걸 뽑아내려고 하는 능력. 이 두 가지 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내가 미리 속안에 읽고 경험하고 느끼고 고민하고 해서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게 많아야 주변 사람들한테서 날아다니는 아이디어도 잡아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들 뽑을 때요. 그런 경험이 지금 말씀하신 그게 많은가를 보는 거죠. 그런 게 많은 사람을 뽑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걸 늘리는 방법은 직접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간접 경험을 더 많이 쌓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접 경험한 사람들을 간접 경험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20대 여자가 될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건 간접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책을 통하거나, 그렇죠. 영화를 보거나, 그렇죠. 무슨 뭐 드라마를 보거나 뭐 이런 간접 경험을 감정이입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김희자 씨가 연기를 잘하잖아요. 그분이 연기 잘하는 이유는 감정이입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입을 잘하려면 그 사람이 되어보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많이 읽어야 되고요. 많이 봐야 되고요. 많이 들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후배로 뽑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확률이 높다라는 게 제 믿음인 거고요. 직원 뽑을 때 어떻게 해요? 요즘은 이렇게 막 대대적인 공채는 많이 없어졌어요. 인턴 통해서 뽑는 게 많은데 제가 뽑을 때는 어떻게 했었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어왔는지 어떤 음악을 들어왔는지 어떤 영화를 어떻게 봐왔는지 꼭 영화 이런 것뿐만 아니고요. 그 문화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촉을 가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걸 인터뷰를 통해서? 두 가지 하는데요. 하나는 시험 문제를 내고요. 시험 문제는 제가 무작위로 단어를 막 던져요. 그냥 관심이 있어야 비로소 알 만한 단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라스콜니코프를 던져보는 거죠. 죄와 벌을 읽었는지 죄와 벌의 주인공이니까. 네. 아니면 줄리 런던이라는 그 재즈 가수가 있어요. 그 사람 던져보는 거. 병산서원 뭐 이런 걸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 병산서원을 던져본다든지 무슨 공제 윤두서? 공제 윤두서는 그 문인화를 그린 화가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 무작위로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 몇 개를 이제 이 사람이 아는지 그걸 보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잖아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뭐 줄리 런던 하면 런던에 사는 줄리라는 여자 이렇게 나온 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많지 않으면 안테나가 그쪽으로 많이 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걸러내고요. 그 다음에는 감수성을 봐요. 한 문장을 듣고 울 수 있느냐, 한 문장을 듣고 소름이 돋을 수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내요? 예를 들어서 고은 선생 시를 하나 던졌거든요. 뭐니 해도 호수는 누구와 헤어진 뒤 거기에 있더라. 이 문장을 던지고 느낌을 써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겠죠. 호수가 늘 거기 있는데 왜 헤어진 다음에 있지? 헤어진 다음에 내 가슴이 허한 상태에서 보니까 호수가 더 넓게 보이겠구나. 그래서 이걸 따라갈 수 있느냐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시 한 구절을 읽고 그 시에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문제들을 몇 개 던져보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 심도 있게 하고요. 네. 어렵겠네요. 거기 뽑히려면. 요즘은 뭐 취업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특히나. 그러니까 흔히 우리 말하는 스펙, 영어 잘하고, 무슨 시사상식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풀고 그거랑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스펙 쌓은 사람들이 우리가
회사 와서 예를 들어서 광고 공모전에 상을 받았다.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였었고요. 그냥 너무 빨리 좁은 길에 들어간 거라.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한 3, 4년치 시험 문제를 오픈하라고 그랬어요. 인터넷에 오픈해라. 예년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오픈해라. 미리 준비해 오게. 네. 네. 근데 사실 그건 준비는 10년이 걸리는 준비거든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는 2달 준비해서 안 되는 어느 거죠. 단어가 튀어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많이 읽고요. 그리고 뭐 음악 얘기가 나오면 그 음악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영화 감독이 누군데? 이런 거를 찾아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십 29년째 지금 이 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셨어요? 또 처음부터 광고인이 되고 싶으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기자가 되고 싶었었고요. 신문기자. 그래서 신문방송학과를 갔었고 신문사를 떨어졌어요. 신문사 시험을 봐서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지망이 방송국 PD였는데 네. 그것도 떨어졌어요. 3지망이 광고회사였고요. 그러니까 차선의 선택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처음 선택했을 때 행복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힘들었어요.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기사를 쓰든 광고 문구를 쓰든 쓰는 게 똑같다는 포인트를 봤는데 네. 이게 존재 의의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사랑. 다르죠. 네. 그 부분을 제가 간과했던 거죠. 기존에는 기사 쓰는 법은 공부 많이 하셨겠네. 대학교 때 신문도 만들고 뭐 기사 작성법 이런 것도 했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신문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아마추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뷰도 많이 글쓰기 해보고. 연습이 기사 쓰는 연습을 하셨겠네. 그렇죠. 예. 뭐 기획 기사 쓰고 르포 취재도 해보고 인터뷰도 많이 해보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근데 이 쓰는 것만 가지고 광고를 왔더니 전혀 다르더라고요. 풍경이. 그래서 힘들었죠. 힘들었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죠. 제가. 어떻게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신문 기획 회의를 하듯이 광고 회의를 들어간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너무 사변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길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던 회의의 거죠. 암적 존재. 암적 존재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회의실에서 저를 부르는 게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교환은 한참 했고요. 전화 교환은 말하자면 그냥 출근하면 일을 안 시키니까 다른 사람들은 회의하고 있고 저는 자리에서 전화하고. 그래서 힘든 적이 있었고요. 그 힘든 시기를 얼마나 보내셨어요? 글쎄요. 한 3, 4년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래? 뭐 갈등했죠. 고민하고 그만둬야 되나. 근데 그만두면 뭘 하나. 내가 지금 그만두면 다른 데 다시 한번 이게 이제 밥벌인데요. 네. 그 가족 부양할 수 있나 뭐 이런 거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여기서 견뎌내는 게 더 유리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살 방법을 찾아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킨 겁니까? 그것도 있고요. 신문기사 기획회의 식이 아닌 광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배우면서 저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저런 접근 방법도 있겠구나라는 걸 자꾸 몸으로 체득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죠. 저랑 말하자면 요즘 말로 케미가 맞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로 시너지가 생기고 이러면서 그때 그 즈음에서 이제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속에 들어왔다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게 되겠구나. 그게 반응이 초반에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나가자마자 뭐 많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기억을 했거든요. 대단했죠. 그러면서 내가 잘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해본 거죠. 뭐. 바뀌신 거네. 생각법이 바뀌신 거네. 그렇죠. 네. 네. 지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신문사 쪽으로 갔다면 지금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준비되셨던 것이 신문사 쪽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광고 쪽으로 본인을 변화시키는데 몇 년 걸리신 거예요. 그렇죠. 후배들하고 이렇게 무슨 뭐
광고 교육 같은 거를 해달라고 장기적으로 오래전부터 그럴 때마다 혼자 든 생각이 카피를 어떻게 가르치나 했습니다. 좋은 카피를 쓰는 10가지 방법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를 돌아보면서 봤더니 조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많이 읽고 내 안에 있어야 뭘 뽑아낸다고 하시잖아요. 그거를 키워줘야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광고 교육을 저는 그 책 읽기 교육으로 다 돌려버렸습니다. 책 읽고 영화 보고 음악 듣고 같이 울고 술 먹고 막 얘기하고 이걸로 다 돌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그 후배들한테 그랬죠. 카피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지 않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훌륭한 기자는 훌륭한 카피라이터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카피라이터는 훌륭한 영화 감독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영화 감독은 훌륭한 방송국 프로듀서가 될 수 있고 훌륭한 방송국 프로듀서는 훌륭한 교수님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아마도 이런 데서 추구해야 될 것은 아마 크게 다르지 않다. 중간에 그 중요한 부분을 먼저 잡자. 그리고 나는 그런 바깥의 내용보다 수용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봐요. 그렇죠. 감수성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느낄 줄 아는 게 중요하다. 공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자면 어떤 음악을 들려줬을 때 이거는 모차르트 곡인데 퀘일 넘버 500 몇 번이고 이게 지식이 막 나오는 사람들과 그거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예. 그거보다는 뭘 느끼느냐죠. 처음 들어보는데 진짜 슬프네요. 이 사람이 더 나무 얘기를 할 때 회의실에서 아이디어를 내거나 캐치해내는 힘이 더 크다. 그런 걸 통틀어서 소양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맞습니다. 인문학적 소양. 맞습니다. 인문학적 능력이 아니라 네. 책을 얼만큼 많이 읽어서 네. 외우고 있는 게 많으냐가 아니라 그런 어떤 책 한 권에서도 철학의 깊이를 느끼느냐. 그러네요. 그걸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소양이 있는 사람들은요. 읽은 책이 10권밖에 없다고 치면 그래도 그다음부터 읽어나가면서 자기 걸 다 만들어내는데 그런 소양이 없는 사람들은 10권을 읽었어도 자기 게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꽤 위험해져요. 그렇죠. 10권을 읽고 그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면 허세가 있고 아주 위험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이 만약에 중요한 위치에 갔을 때. 적게 읽어도 소양이 중요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 소양이 갖춰지려면 또 기본적으로 읽고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많죠.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소양을 얻는 방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인들, 소설가들, 철학자들 아니면 사회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양 획득법을 내가 배워야 또 따라가니까. 그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책을 본다,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책을 볼 때는 이런 사람의 관계를 이 작가는 이렇게 풀었네. 그렇죠. 이렇게 고민했네. 탁월하다 이런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그 작가의 소양을 내가 간파하는 거죠. 네. 영화 감독은 이 소재를 이렇게 그렸네. 그렇죠. 그게 바로 소양을 공감하는 거다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책을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영화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자기 감정을 그쪽에 들이밀어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감정을 들이밀어 봐야 이 사람은 이렇게 풀었네가 나오는 거죠. 네. 그건 뭐냐면 나라면 어떻게 할까까지 사색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말씀하신 소양 부분이고요. 그걸 또 하다 보면 비교하게 되죠. 비슷한 소재를 어느 작가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 작가는 이렇게 하네. 했네? 이거 특이하네. 네. 이렇게. 그렇죠. 어허. 그래서 저는 감동받는 건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멋진 말입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능력이 많이 읽은 게 능력이 아니라요. 우리는 컴퓨터 용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000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 1,000권의 책을 읽은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보증할 수가 없거든요. 컴퓨터는 그렇죠. 용량이 많은 컴퓨터. 근데 우리는 1,000권을 읽은 사람이 더 훌륭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서 감동을 받느냐죠. 조금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풀었네. 이게 감동받은 거잖아요. 그 감동의 능력이 있으면 그 그릇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거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의 감동받는 걸 보고 흉내를 내는 거죠. 흉내. 네. 누구는 이 컵 하나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걸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이라면 이 컵을 또 어떻게 했을까? 누구는 비닐봉지 날아다니는 장면을 뮤직비디오로 찍었다고 한다면 이 아무것도 않은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감동받았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생각의 탄생에 나오는 구절인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창의적인 사람들에 대한 얘기.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작가들이나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보면 그 사람들 눈앞에 나타난 게 저는 전혀 못 보던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안도현은 간장게장으로 시를 쓰고요. 그렇죠. 도정환은 담쟁이로 시를 쓰고요. 연탄불로 가도 시를 쓰고요. 연탄불로 시를 쓰고 네. 컵을 그려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예. 심지어 음식 캔 그거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변기 가지고도 작품이라고. 이거는 그 사람들의 관점인 거지. 내가 다 보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못 본 걸 본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것을 생각해낸 거잖아요.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 걸 보면서 배우고 나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이 내 감수성을 키우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생득적이라는 말을 그렇게 동의가 되지 않아요. 천부적, 생득적. 천부적, 생득적이라는 말이 아니다. 잘 동의가 되지 않아요. 훈련해야죠. 훈련이고요. 그리고 환경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은 그 환경 때문에 오는 특성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양쪽 부모가 다 판사인 아이와 양쪽 부모가 다 음악가인 아이라면 바꿔놓는다면 이게 달라지죠. 달라질 것 같아요. 박 대표의 부모님은 어떠셨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어린 시절 책이 많은 집안이었나요? 그 정도로 하기에는